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대회 명칭이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이 아닌 강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역 갈등을 줄이고 북한 참여를 염두했다는데 평창군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심기준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친분이 있는 사업가로부터 수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강원도 현안을 해결할 주요 법안들이 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내년 총선 전국이 시작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가 어려워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입법 활동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강릉에서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를 점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대회 명칭이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이 아닌 강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명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북한의 참여를 염두했다는 설명인데요. 평창군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가 대회명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으로 결정했습니다. 대회명을 두고 평창과 강릉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남북한 공동 개최 구상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북강원도 원산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아마 남북 강원도가 함께 2024 강원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평창군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당연히 평창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빙상경기 개최 도시였던 강릉시가 도시 규모를 앞세워 강릉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회 유치를 위한 의향서 제출까지 늦어지는 등 차질을 빚어오다 결국 강원으로 결정된 겁니다. 평창군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1년 전 올림픽 1주년 기념식 개최 장소를 두고 대규모 집회까지 벌이며 투쟁했던 평창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평창 군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강원 청소년 올림픽으로 지정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고요. 이런 일련의 사태를 유발한 강릉시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주년 기념식부터 동계 청소년 올림픽 명칭 논란까지 올림픽 유산 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평창군과 강릉시의 이 같은 갈등은 앞으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역 사업가로부터 3,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심 의원 측은 돈을 줬다는 사업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맞서는 가운데 내년 총선에 나설 계획인 심 의원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기준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친분이 있는 원주 지역 사업가로부터 15차례에 걸쳐 3,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올 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사업가에게 장기간 수천만 원을 받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6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 의원 측은 돈을 줬다는 사업가의 진술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주 시민들과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명에 최선을 다한 만큼 재판의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심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에 열릴 예정. 검찰 구형대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심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건 물론 공직에 당선될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심 의원은 다가오는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내년 1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 현안을 해결할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인데요. 어떤 법안들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지난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강원도를 평화 통일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만들고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데 1년이 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행안위 자체에서 제안은 돼 있지만 행안위에서 논의 법안으로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이것이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안 16건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련 주요 입법 과제를 보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이 시급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 7건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사위에 각각 묶여 있습니다. 시멘트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입니다. 시멘트 과세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을 하였으나 업계 부담을 이유로 산자부와 시멘트 업계의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정이 났습니다. 여야 정치권 대치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며 강원 현안도 함께 미궁 속으로 빠진 모양새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5월 말로 끝나지만 사실상 내년 2월부터 경선 등 총선 전국이 시작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는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법안 자동 폐기 이후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새로 입법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강원도의 대형 현안들은 대부분 입법 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입법 없이 성과도 없는 정책 공백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는 개선됐을까요? 안전시설 합동 점검 현장에 이용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름 보일러와 연탄 보일러가 있는 한 농어촌 민박. 보일러실에 설치된 안전시설이라곤 자동 확산 소화기가 전부. 이마저도 천장이 아닌 벽면에 설치돼 규정을 벗어났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연탄에도 달아야 되잖아. 예, 여기도 연소되는. 둘 다 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보일러가 있는 또 다른 농어촌 민박. 역시 이곳도 보일러실에는 자동 확산 소화기만 설치돼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아예 없고 가스 누설 경보기를 사놓기는 했지만 설치 방법을 몰라 방치했습니다. 배터리인 줄 알고 네. 이거 전기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와 소방당국의 안전시설 합동 점검 현장에 취재진이 동행했습니다. 농어촌 민박 4곳 모두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는 구비해 놓았고 작동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가스 누설 경보기가 제대로 설치된 곳은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가 올 연말부터 의무화되는 것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도하면서 사전에 법 시행하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점검을 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누출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임플란트 수출 기업인 주식회사 네오바이오텍이 원주 기업도시로 이전합니다. 강원도와 원주시 주식회사 네오바이오텍은 오늘 기업도시 내 4만 7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310억 원을 들여 본사와 생산시설, 연구소 등을 이전한다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289명의 고용 효과도 기대됩니다. 주식회사 네오바이오텍은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 임플란트를 공급하며 최근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원주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올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에서 10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영월의 한 석회석 제조 사업장은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 방지 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했으며 횡성군의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는
굴뚝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경고 처분 등을 내렸으며 도 홈페이지에 위반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도내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원주 삼육고와 문막고, 횡성고, 영월고 등 추천 배정을 하지 않는 도내 비평준화 62개 고등학교는 오늘 학교별로 홈페이지에 신입생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평준화고 신입생 합격자는 다음 달 7일에 발표되며 배정 결과는 오는 17일에 발표됩니다. 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0년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에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횡성군은 농업 자산을 활용한 지역의 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70억 원을 들여 안심 먹거리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가공시설 확장과 안심 물류센터 플랫폼 구축을 기반으로 가정 간편식과 반조리식, 펫푸드 등 5대 유망식품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라대학교와 가톨릭 관동대, 한림대가 IP 지역 인재 양성 대학으로 재선정됐습니다. 이들 대학에는 앞으로 3년 동안 연 7,100여만 원의 사업 운영비가 지원되고 수업을 신청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은 최근 3년 동안 도내 IP 분야 취업자가 215명에 달했다며 이번 사업이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원주시 호저면 1층짜리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가재도구와 주방 등 주택 60제곱미터가 불에 타 1,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에서 불씨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활동을 벌여온 영월 주민이 자살 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습니다. 영월 복내 슈퍼 김후태 사장은 이웃 주민들이 자살을 시도할 때 즉시 영월군 보건소에 도움을 청하고 잘못된 인식으로 번개탄을 사지 않도록 홍보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내 슈퍼와 삼척의 나들가게 등 두 곳을 올해 강원도 민간 자살 예방 우수기관에 선정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